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책 한 권 신간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위대한 7인의 정치가인데요. 이런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가 많은 변혁기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좋은 책이 나와서 같이 저자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동훈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동훈 선생님께서는 단국대에서 오랫동안 교수직을 역임을 하셨고 또 이 경제 분야에서 많은 좋은 칼럼을 연재해 오셨는데 이렇게 특별한 책, 위대한 7인의 정치가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7인의 정치가라는 아주 메시지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이 책을 왜 쓰게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만 78을 넘었는데 제 세대는 참 힘든 시기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경제 대국 11번째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으로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해서 제가 정말 이 나이에 온 힘을 다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와 세계의 발전은 정치가들의 통치가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현재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이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시대에 국가와 세계를 바꾼 위대한 7인의 정치가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제가 엮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정치가는 타고난다기보다는 주어진 여건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7인의 정치가 이야기에서 대개 한 분한테 60몇 정도 지면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이분들의 삶, 다시 말하면 정치가로서 등장 배경에 상당한 지면을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라와 세계를 바꾸려고 한 그들의 비전,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7인의 정치가들의 업적 평가와 이들이 주는 교훈에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각에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정한 7인의 정치가들은 20세기 후반기에서 21세기 초반기에 걸쳐서 활동했거나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순서는 이들 정치가들의 집권 연도에 맞춰서 제가 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라와 국민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정치가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거꾸로 가는 정책만 고집하여 잘 나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침몰시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종이란 바로 이 7인의 정치가들 훌륭한 통치 철학을 말합니다. 셋째,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마는 언젠가 오게 될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된 한국의 정치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7인의 정치가들은 누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권 연도에 맞춰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리관유입니다. 싱가포르 리관유. 리관유는 작은 나라 싱가포르를 초인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권 연도에 따라서 박정희,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덩샤오핑, 굶어 죽는 나라 중국을 G2로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거릿 대처, 구조개혁으로 세계를 시장 경제로 바꾸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작은 정부를 실현하여 자유로운 미국을 만들고 냉전을 종식시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화해와 용서로 인종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노동시장 개혁으로 실업률 11.3%를 불과 13년 만에 3.4%로 낮춰서 최고 복지를 실현했습니다. 바로 이 7사람이 제가 선정한 위대한 7인의 정치가입니다.
네, 정말 그 내용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시대적으로 상당히 큰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대한 정치가는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충실한 리더가 결국은 위대한 정치가로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의 제목에서 7명의 정치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왜 7명입니까? 실제로 국가와 제가 살았던 시대에 국가와 세계를 바꾸는 데 기여한 정치가는 저는 3사람, 7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네, 그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사상적 지표를 교수님께서 그동안 경제학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해오셨고 또 연구를 해오셨는데 그 7인의 업적이 아무래도 그러한 사상적 지향점에 가장 부합하는 리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7분의 내용을 이제 아까도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 시사하는 바가 조금씩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7분의 그 정치적인 업적의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 이런 것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죠. 7분들 그 삶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아주 훌륭한 저서나 또는 여러분들이 그 자서전을 썼는데 그걸 바탕으로 제가 대개 25쪽으로 요약을 하고 나머지 파트 정책 관련해서는 솔직히 제가 완전히 자유주의 시장 경제 그 차원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7분들의 핵심적인 내용만 하나씩만,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세계 초인류 국가입니다. 가령 경제자유 지수나 국가 경쟁력이나 노동시장 유연성이나 뭐 미국보다는 더 훨씬 앞서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리관이는 1954년에 이제 수상이 되어가지고 싱가포르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많은 걸 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싱가포르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 자본, 소위 FDI, 해외 직접 투자, 그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까지 싱가포르에 들어온 해외 직접 투자 액수가 1조 3천억 달러가 됩니다. 예, 서울 크기가 1.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섬나라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으니 초인류 국가가 안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리관이는 31년 반 동안 집권을 했지만 통치를 했지만은 아무도 독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박정희는 정말 너무나 많은 책이 있습니다만 저는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박정희를 평가했습니다. 박정희 삶은 조갑재 대표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요약한 거고 그 정책은 제가 이 박정희 대통령의 헌법 개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공적은 고도 성장만큼이나 중요한 공적은 1962년 12월 26일에 민정 이양 직전에 헌법 개정을 했는데 거기 헌법에다가 3가지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창의를 존중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와가지고 10번째 헌법 개정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한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든 박정희 대통령 헌법 개정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시장 경제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질서란 경제 체제거든요. 당시에 경제 질서를 시장 경제라고 생각한 세계 어느 지도자도 없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한 겁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병주 씨 등 그 기업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시장 경제를 만들어 놓고 개인의 자유, 개인의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운영을 해갔습니다.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그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에서 농지 개혁을 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은 소작농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소작농. 자, 필리핀은 우리보다 400년 전에
개방이 됐지만은 필리핀은 지금도 인구 3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50% 이상이 지금 소작인들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소득 분배나 그런 데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에 소작농을 금한다 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이제 서로 경쟁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죠. 저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리완유처럼 경제를 완전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개방해서 외국 돈을 끌어들인 게 아니고 가발이라도 가서 팔아서 소위 성장할 수 있는 수출 주도형 고도 성장 정책을 폈고 그래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덩샤오핑은 당시 사회주의에다가 자본주의를 덧칠을 했죠. 자본주의 덧칠을 어떻게 했냐면 마오쩌둥이 도입한 인민공사를 완전히 해체해버렸습니다. 농가 청부제 등 그렇게 해서 개인의 이윤 그걸 촉진시키는 정책을 도입해 오면서 흑묘론 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런 걸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덩샤오핑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1978년에 덩샤오핑은 피나는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 12월 18일인가에서 정권을 잡게 되는데 바로 1918년에 덩샤오핑이 리관유를 찾아갑니다. 책을 보니까 왜 찾아갔냐 하면 국가 주도의 소위 그 고도 성장, 계획 성장,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리관이한테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리관이가 덩샤오핑을 데리고 가고 자기가 미국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소위 산업화를 성공시킨 것을 보여줍니다. 봐라.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돌아와 가지고 1978년에 정권을 잡고 나서 1979년 초에 바로 일본을 갑니다. 그리고 중일 전쟁 그런 걸 무시하고 일본과 국교를 수교하고 바로 79년에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과 수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개방을 해버립니다. 개방을 하고 경제를 완전 개방을 하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제 시장 경제 도입해가지고 그 다음 얘기는 전부 다 성공을 하니까 경제 전체를 개방해가지고 오늘날 소위 두 번째 경제제국 G2가 됐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런 추세라고 하면 머지않아서 G1이 될 겁니다. 마가렛 대처는 뭐 잘 알려지다시피 사회주의에 만연된 영국을 완전히 그냥 구조개혁을 통해서 시장 경제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위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은 두 가지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이제 영화 배우로서 쉬운 4편 영화를 했었는데 영화 배우로 일할 때부터 열심히 돈을 많이 번 배우들이 80% 이상 세금으로 뺏기는 걸 보고 젊어서부터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은 젊어서부터 작은 정부가 중요하다. 큰 정부가 문제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작은 정부 실현을 꼭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정부 규제가 작으니까 작은 정부가 되니까 대신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냉전을 종식시켜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얘기를 합니다마는 바로 레이건이 그것을 시작을 했고 레이건이 성취를 한 겁니다. 마지막 사인은 얼마 전에 죽은 WH 부시가 소위 냉전 종식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로널드 레이건이 그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로널드 레이건에서 제일 역점을 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그 이념인 보수주의가 뭔가, 보수주의 가치가 왜 중요한가. 제가 그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달았습니다. 레이건의 통치 철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룬 것이 넬슨 만델라인데, 뭐 만델라는 누구나 잘 아시죠. 27년 반 동안 감옥에 살아가지고 한이 맺혔을 때인데 나오자마자 자기가 대통령 되고 그래서 화해와 용서로 남아프리카를 이끌어갔습니다. 화해와 용서로. 다 용서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뭡니까? 지금은 한 2년 하면서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만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차원에서 넬슨 만델라를 보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그 자유, 인간의 자유, 더 구체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소위 살려낸 그렇게 훌륭한 동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앙겔라 메르켈은 슈레더가 노동시장 개혁을 완전히 해놨는데 슈레더는 노동시장 개혁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앙겔라 메르켈이 받아가지고 지금 네 번째 텀을 하고 있는데 2005년에 11.3%인 실업률을 2018년 말에 3.4%로 낮췄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남을 겁니다. 자, 실업률이 낮다. 이것은 완전 고용 아닙니까? 최고의 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 네, 정말 그 위대한 7인 정치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한 경제 정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적절히 말해주고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7인의 정치가 저자이신 박동훈 선생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박동훈 선생님, 이 책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 책은 제가 발간에 붙여서도 얘기했지만은 정치가들 읽으라고 쓴 책입니다. 정치가들. 네. 네, 정치가들이 좋은 정치하면 나라가 잘 될 테니까요. 네, 우리 사회를 이끌 좋은 정치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7인의 정치가의 저자 박동훈 선생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장경제중심 자유기업원.